어,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영장이 국회로 왔다. 근데 그거 보고 구속영장 검찰이 친지가 언젠데 며칠 걸려서 오더라고요. 이제 삼보일보로 왔나? 뭐 얘들 되게 쇼하는 것 같죠. 네, 구속영장을 쳤어. 그것이 국회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그냥 뉴스 한 줄 더 내보내기 위해서 이재명 구속영장 계속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오늘 왔어요. 내일 왔어요. 모레 왔어요. 모레 올 겁니다. 지겹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윤석열이 제가 했다고 했죠. 제가 하고 그때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보일배로 오는 거야 국회까지. 이거 국회 도착. 지랄들 하세요 아주. 나 이거 우습지도 않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야당 대표라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다. 이건 역대급 코미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잖아. 그럼 대통령 부인은? 근데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야당 대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부인을 뭐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계속 언론 프레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약간 뭐 야당 성향의 공중파 MC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뉴스 그 사회를 보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부인은 서열도 없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는 실질적인 국가 서열 2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뭔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가 공권력 이것의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직접 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법에 위배되는 거. 윤석열이 지금 교토수 담당 갖고 있어요. 그 대통령실이 말하느냐 국민의힘이 말하느냐 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답답하거나 장관들이 답답하면 윤석열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교토수 담당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그렇다 치고 가장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받은 뇌물의 증거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랑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뇌물로도 치지 못하고 배임으로 쳤던 바로 그 구속영장이고 지금 이제 월요일 날 그와 관련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빼먹었으니까 좀 더 이름 좀 소개해드리고요. 모모핑님, 우웅식님, 강인숙님, 성민님, 이언주님, 류여혜님 정치인들 총출동했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이게 뒤에 가면 까먹어 버리니까 죄송해요. 자, 근데 증거도 없는 야당 대표 구속을 여론조사하는 거 맞죠 오늘? 포털에 떡하니 떴잖아. 갤럽 여론조사. 나 내용은 소개를 안 하려고요. 그렇게 기울어지고 보수가 아직도 100명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해. 네. 근데 이거를 여론조사하면 됩니까? 이럴 거면 배심원제도 도입을 해야죠. 다 여론에 물어보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여론조사로 하는데 그게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기간에 활성화되어 있는 지지층을 갖고 하면 당연히 이따가 그 반대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결국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판사 가스라이팅이라고. 그 판사 가스라이팅이 먹혔던 거. 판사도 여론을 생각할 거 아닌 사람인데 구속하는 게 맞아 안 맞아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그런 방식으로 내는 거죠. 갤럽 두고 보자. 진짜 뉴스 틀면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 뉴스 틀어져 있는 거 보면 계속 이재명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뭐 하나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매일 뉴스를 생산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런 여론을 얻고 그런 좀 안 좋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끔 하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 할 때 쪽지 한 장 가지고 혼자 47분 이야기했다고. 윤석열과 다른 개념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입장을 한 5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요. 기자들한테 질문을 몇 개 안 받았어요. 자기 입장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많은 자료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쪽지 한 장. 천재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여기에서 열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딱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난린데 이 워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이 썼던 워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중파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워딩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랄들 하세요. 공부 좀 해 이 새끼들아. 아니 근데 그 워딩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을 좀 지지했다는 이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파를 맡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중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여기서 이재명이 너무 나갔다는 등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 가니까 그거는 이제 저 대부분의 사람 내가 모를 정도면 아시게 음. 꺼도 돼요. 아니 적어도 그 윤석열이 이런 말을 이전에 했었다라는 팩트 정도는 전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상대방이 대상이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 대상이 미친놈인데 윤석열이 했던 말을 빌어와서 비유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은 고도의 해악이라고 봐야지 무슨 말을 너무 했다 그래. 넘어가시고 이재명 대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거예요.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입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 갑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김건희가 훨씬 크죠. 대통령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없다는 거고. 아울러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욱 씨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니냐.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은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검사 출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그런 거 이재명 대표는 엄청 억울한 상황인 거죠 지금. 본인이 받은 돈이 없고 돈 받은 사람 다 그쪽 계열의 사람들인데 뒤집어 씌우는 거. 아마 그 우리나라 역사가 뭐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엄청 많을 거야. 지금이야 무슨 포렌식이 있고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안 한 걸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적 제거하는 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그 시대를 다시 도래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남욱이 뭐 국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아니면 대장동 이익 취한 사람들 다 국힘 출신이다 이런 것도 헤드라인으로 뽑을 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 윤석열은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다. 말이 점점 세지고 있어. 우리는 좋아.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은 말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미친놈인데요. 여기 점잖하게 앉아갖고 이거는 말을 세게 나간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써주잖아요. 그 순화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음. 책상이 아니라 술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죠. 맞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도 잘하는 분야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때 어제 이제 그 한동훈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은 판사 앞에서 얘기해라. 조작이면 영장 안 나온다. 와, 나 이거 딱 보는 순간 한동훈 내가 그냥 내 앞에 있으면 가발 벗겨버리고 싶더라고. 아니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수사해갖고 피해보고 무죄 나오고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은 검사들 자기들 자체에 수사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조작이면 영장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너 죄 인정해? 근데 억울한 사람은 나 그거 인정 못한다 하면 영장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최근에 나온 영장 발부된 건이 다 그런 건이에요. 너 죄 인정해? 아니요, 저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거 영장이 나오는 나라야.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에도 오류도 없는데 상대방이 혐의를 부정한다고 영장을 치고 영장을 발부해주는 나라예요. 정진상 실장도 기자회견 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영장 치지 않았습니까? 조작이면 영장 안 나온다는 말 누가 믿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이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아 근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매번 출근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치 본인이 대통령 도어 스태핑 하듯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뭐 한껏 멋을 내고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공들여서 멋부리고 나오는 그 외모에 조작이면 영장이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배치가 되고 진짜 너무 비호감이고 역겨워요. 법무부 장관의 아우라 포스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니, 촐랑대고요. 목소리가 똑같지 않은데 왜 똑같다고 느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를 안다면 요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동훈식의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지자들을 또 한 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조작이면 영장이 어떻게 나와. 근데 그 한동훈이가 판사들 인사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법부까지 쥐려고 하는 게
법무부에서 인사정보를 쥐는 시스템을 만든 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판사들 사찰한 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는데요? 그럼 영장. 지금 구구조로 돼 있다고요.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안 했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지만 부인하기 때문에 징역 4년. 그런 나라에서 무슨 조작이면 영장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반대로 말하면 영장 발부의 조건을 나는 한동훈은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으니까 갖다 붙인 게 토착비리 엄중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게 영장 발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 일찍 무식한 새끼들한테 한마디만 알려드릴게. 일찍 보고 있으면 1번.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아직도 애들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방송을 할 때 확실해 보이는 범죄자가 아니면 먼저 말 섞지 않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상황은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 잘 안 한다고요. 예를 들면 확실하게 누군가를 살인한 게 확실한 사람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살인의 동기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고 부정하면 동등하게 봐주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살인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건은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 사건에 가깝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야? 법원의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사람 무죄라는 그 전제하에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조작이면 영장이 안 나온다 같은 말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꾼에 가까운 거지. 조작이면 영장이 안 나오다니. 속으로 찔려서 하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껏 조작을 했어. 근데 판사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게 이제 판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지금 체포해도 된다고 했다. 그럼 판사가 볼 거 아니에요. 조작이면 영장이 안 나온다니. 조작임을 실토하는 말에 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영장이 상당히 정치적 영장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 조작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판사한테 압력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예. 그렇지. 야, 조작 아니니까 영장 발부해라 이런 얘기인데 뭐 영장 발부할 일은 없고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되면 그걸로 끝나니까. 근데 아이폰 비번 안 깠던 사람이 누구더라? 아, 우리나라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아이폰 비번 안 까서 무혐의 받은 사람? 그래 요즘 아이폰 비번 안 까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조사 받을 때 그렇게 해도 된대요. 음. 근데 정말 나도 그렇게 해도 될까? 앞에 가면 쫄게 되던데. 우리나라 유일한 사람이에요. 일반인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풀거나 안 풀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걸 압박해가지고.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폰은 너 안 까? 그러면 압색. 다른 거 압색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 깔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한동훈만 유일하게 피해갔던 놈인데 이런 놈이 법무부 장관 돼서 혀를 길게 뽑으면 국민 어떤 사람이 이걸 인정을 해주겠어요? 얘는 피의자였단 말이야. 교묘히 검찰들 속에서 근데 자기를 독식 폭행했다는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서 사실은 그게 한동훈이 피의자라는 걸 인증해준 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성남 FC 건 홍준표가 지금 되게 지금 겁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감옥을 안 갔는데 이재명 사건에 날 끌어들이지 마라. 저거 보면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재명 사건이 아니라 지역 FC 광고 유치의 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 이재명 성남 FC를 지금 다시 수사해가지고 삼자 뇌물로 걸었기 때문에 홍준표를 끌어오는 거지. 홍준표 말이 맞다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봐봐요. 홍준표도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사건도 나랑 같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건 모르겠고 문재인 정부 때도 난 감옥 안 갔어 이 건으로. 근데 이재명 사건이 나를 왜 끌어들이냐는 이야기는 홍준표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요. 자, 왜 맞냐? 경남 FC가 홍준표 삼자 뇌물 받은 거
모험이 이렇게 많아. 이보다 더 있을 걸? 이게 지금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받은 거예요. 후원금. 광고비도 아니야. 후원금이야. 이 후원금 받은 건하고 이재명의 성남 FC가 받은 건이랑 사실 구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성남 FC는 명백하게 광고비로 받았고, 요거는 후원금이에요. 그러면 삼자 뇌물에 가까운 건 오히려 홍준표의 것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걸 받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처벌받는 사람들, 표창장 위조했다고 처벌받는 사람, 자기 딸 대학 교수가 자기 딸 자기소개서 초안 썼다고 유죄 나오는 사람, 자기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자기 시 산하의 시민구단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처벌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3명이네. 이거 사실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달리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은 홍준표의 정치적 이익이 있었던 거지. 경남 FC.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경남 FC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 강등되고 뭐 되게 안 좋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성남 FC는 그래도 광고도 많이 받고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원래. 네. 주목도가 높아지면 더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 된 거죠. 홍준표가 문재인 정부 때는 문제 없었다 그랬잖아요. 틀린 말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든 홍준표든 처벌 안 했던 거예요. 정권 바뀌어서 처벌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만 처벌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홍준표도 수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장동으로 배임으로 걸었으면 당연히 부산 LCT도 똑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산 LCT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죠. 어쨌든 윤석열은 홍준표는 봐주고 이재명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홍준표를 봐줬다는 게 검찰 관계자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음. 경남 FC는 혜택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부정한 청탁 대가가 관계가 없다면 정당한 후원이다. 아니 경남 FC는 왜 이렇게 판단하면서 성남 FC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까? 이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자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웃기고 자체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성남 FC 건도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혐의 없다고 결론을 냈던 거를 다시 재수사하라고 한 건이잖아요. 한동훈 말을 다시 돌려주면 국힘이면 영장 안 나와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김건희 보세요. 어떤 공범들 판결이 나와도 우리는 무죄의 증거라고 디미는 놈들이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과학이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과학이 아니듯 법이 과학이 아니에요. 그 과학이 과학으로 만들어야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돼야 과학인 거고, 얘네들이 한 거는 사실 정치질, 뭐 조작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홍준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봐주고 이재명 대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사하는 거. 얘네들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그 기업들한테 특혜 줬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가져와서 나쁜 이미지를 쓰게끔 만드는 그 스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혜를 줬다. 근데 그 특혜가 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특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 행정을 하면 유죄가 되는 세상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에 무슨 호텔 5성급 호텔 병원 거기도 몇십 년간 그냥 완전히 막 유휴지 거기다가 호텔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한 30년 동안 임대를 해줘. 특혜다. 아니 다른 기업이 들어올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로비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야, 여기에다 호텔 하나 지으면 이쪽이 좀 발전하겠다 싶어서 5성급 호텔을 유치하면 특혜 좋다. 30년 동안 너무 임대료가 싸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하면 영업사원 1호고 이재명이 하면은 구속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랄들 하십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럽니다. 자, 청연님 감사드리고요. 새날 구독할 타임. 아유, 흥분하면 말을 더듬게 되네. 자, 새날 구독이요. 좋아요. 빨리. 급해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누를 때까지. 요즘 구독이나 멤버십 많이들 해주시는데 좋아요를 또 깜빡하셔가지고 좋아요 숫자가 낮더라고요. 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 죄진 거 맞네. 뭐 이렇게 된다면 모를까. 그러면 김건희는 그러면 홍준표는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아, 홍준표가 이렇게 펄쩍 뛰는 거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거 성남 FC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홍준표 계속 끌어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음. 경노해가지고 음. 성렬아 이 새끼야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렇죠. 네.